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그 끝,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맺은 그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달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공격하면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세르비아를 공격을 한 게 동맹국이죠. 공격을 하자 그 연합국 측에 가담한 러시아가 이에 대응을 해서 그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를 공격을 해서 세르비아 왕국의 수도인 베오그라드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군이 이제 러시아군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반격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 그 헝가리 제국군이 후퇴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또 동맹국 측에 가담을 한 불가리아가 60만 대군으로 그 세르비아를 공격을 하면서 세르비아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동맹국이죠. 불가리아도. 그래서 불가리아 왕국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그 세르비아를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프랑스, 뭐 러시아, 일본, 미국 이 그 연합국 측이 이제 그 다시 세르비아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발발한 게 1914년 7월인데 두 달이 지난 1914년 9월 달에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인 마른 전투가 실시가 됩니다. 마른 전투는 마른강 전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 쪽에 이제 파리시 근처 마른강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동맹국 측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동맹국인 독일 제국군이 프랑스를 공격을 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때의 전투 9월달에 일어난 1914년 9월달에 일어난 전투는 참호전이 시작이 되고 장기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독일의 참모총장인 그 슐리펜 장군이 세운 계획은 독일이 벨기아를 돌파를 하고 그 뭐 6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을 한다 뭐 이런 그 속전속결 전격전의 계획이었는데 새로 그 1914년에 참모총장이 된 몰트케 장군이 이 슐리펜 계획을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그 슐리펜 계획을 그 완성을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전이 돼버리죠. 6주 만에 그 점령한다는 게 이제 완전히 그 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슐리펜 계획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때 그때 이제 히틀러 때는 이제 전차 뭐 이제 비행기 뭐 이런 전차가 상당히 기동력이 있어서 이거를 슐리펜 계획을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의 지휘 아래 그 기갑 사단장인 구데리안과 그다음에 롬멜 장군 뭐 이런 그 독일 장교들이 전차를 끌고 가서 5주 만에 파리를 점령을 하면서 슐리펜 계획을 성공시킵니다. 그다음에 1차 대전 때는 이걸 못했고 1차 대전 때는 2차 대전 때와 같은 그런 전차나 항공기 뭐 이런 그 최신 무기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보병 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독일군이 이제 프랑스를 점령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이제 진격을 했는데 독일군이 이제 하루에 뭐 40km씩 강행군을 하면서 뒤에 있는 보급선이 이를 못 따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행군한 군인들도 휴식을 못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제 파리시 근처까지는 왔죠. 마른강까지는 왔는데 이때 독일군의 이제 1군과 2군 두 개의 군대로 나눠서 이제 진격을 했는데 1군의 사령관은 독일 장군 알렉산더 폰 클루크였고 2군의 지휘관은 독일 장군 카를 폰 벨로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의 이제 그 파리 근처까지 마른강까지 왔는데 이들이 이제 파리로 진격하는 것을 중지를 하고 눈앞에 보이는 프랑스 5군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진로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로를 변경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진로를 변경을 해서 이제 그 좀 지연되는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총사령관인 독일군 총 이제 그 참모총장 사령관인 그 몰트케 장군 이 몰트케 장군은 이제 소 몰트케죠. 대 몰트케는 이제 1871년에 이제
프로이센 때에 이제 아주 위대한 장군이 이제 데몰트케고, 이 소몰트케 장군은 좀 그보다는 사춘이지만은 좀 처지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총사령관인 이제 몰트케가 지시를 해서 이때 파리 근처에 와 있던 독일 사단 중에서 2개 사단을 빼내서 러시아 쪽과의 전투 지역인 타넨베르크로 이들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병력이 분산되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타넨베르크, 러시아와의 전쟁인 타넨베르크에서도 독일이 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승리를 하고, 독일은 이제 이 타넨베르크에서도 패배를 하고, 여기 이제 마른강에서도 패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잘못 세운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몰트케 장군은 이 마른강 전투 패배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해임이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전쟁 마른강 전투에 투입된 병력은 프랑스가 107만 명, 독일이 148만 명, 피해는 프랑스가 26만 명, 독일이 25만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투입된 병력이나 피해는 뭐 비슷비슷하고, 독일이 좀 많기는 많은데 결국에는 병력이 분산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이때 그 프랑스군의 총사령관은 조프로 장군입니다. 조프로 장군인데, 이 조프로 장군이 이제 마른강에서 갑자기 그 수세로 있던 프랑스군을 공세로 전환시키기입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갑자기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 방어만 하던 프랑스군이 갑자기 공세를 취하니까. 그런데 이제 독일이 이제 1군, 2군 사이가 너무 벌어져서 50km 정도까지 벌어져 있어서 위험한 상황으로 독일은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이제 너무 이제 그 모여 있지 않고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프랑스군에게 격파당할까봐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은 이제 그 판단을 잘못한 게, 영국 군단의 별 의미 없는 이동을 적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보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리, 이제 전세가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승리하고 병력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이제 잘못 판단해 적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공격하고 이제 후퇴를 하게 돼서 1군과 2군이 후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방에 있던 3, 4, 5군도 퇴각을 하게 돼서 결국은 독일군이 그 마른강으로부터 N강까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철수에는 또 그 정보가 잘못된 것도 한몫을 하죠. 그래서 독일의 정보 참모인 헨추 중령이라고 있는데, 이 헨추 중령이 오판을 합니다. 그 프랑스군이 뭐 좀 우세하다. 독일이 좀 위험하니까 1, 2군도 벌어져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니까 뭐 철수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밀어붙였으면 독일이 승리를 했을 텐데 철수를 해서 N강까지 후철수를 합니다. 이 독일의 정보 참모인 헨추 중령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문책을 받은 것도 없고, 그 후에도 승승장구를 하면서 뭐 전쟁 훈장까지 받으면서 잘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말년에 부카레스트,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서 쓸개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걸 마른강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호전이 시작이 되었고, 몰트케 장군은 해임이 되게 되겠습니다. 마른강이 어디냐 하면은 파리의 동남쪽 강이 마른강입니다. 그래서 센강의 지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강의 길이는, 그러니까 파리에서부터 우측으로, 그러니까 그 동쪽으로 524km까지 뻗어 있는 강이죠.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강이죠. 이 마른강이 524km로 돼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고, 센강의 지류라고 하는데, 센강은 파리 남쪽 디종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으로 쭉 흘러서 파리를 지나서, 그러니까 세느강이죠. 파리를 지나서 저쪽에 그 영불 해협, 그쪽 바다, 그 대서양 쪽에 그 영불 해협 쪽으로 빠져나가는 강인데, 이 세느강의 길이는 776km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전쟁의 이 마른강 전투에서 프랑스가 이기고 독일이 패배를 하고 참호전 장기전이 시작이 되면서 독일의 총사령관인 몰트케 장군은 해임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